돼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또 예금에 대하여 2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제 단기채권과 장기채권의 매수 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어떤 분들한테는 아주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언제나 그랬듯이 노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파트가 제가 오랜 시간 생각한 부분이고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했어요.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일단 했던 얘기에서 핵심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할게요. 현금을 예치하는 행위는 예금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 단기 채권 매수와 같은 포지션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단기 채권 매수가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내가 직접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은행에서는 5천만 원 이상은 현금화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드렸죠.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단기 채권을 내 은행의 대부분의 현금을 단기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게 거래량과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원금으로 회수할 확률이 가장 높은 투자 철학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호가창이 와 있겠죠, 단기 채권에 대한. 근데 이게 가장 가격이 안 변하면서 듀레이션이 짧은 국채잖아요. 가장 안정자산이잖아요. 흔히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채권으로 은행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그냥 서비스로 보호를 해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것들을 이렇게 예치해두고 있는 거는 내가 유가증권 앱을 켜가지고 단기 채권을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원금을 받고 돌려받는 행위와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같은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의미로서 워렌 버핏은 자기의 그 배우자가 현금을 가지라는 얘기를 돌려서 인덱스 펀드의 대부분을 넣고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해라. 즉 일부를 유동성과 거래량이 풍부한 가장 최안정 자산인 미국 국채 단기 채권으로 보유해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건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 현명한 투자에서 했던 얘기랑 같아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원래 가장 안정 자산을 그 현명한 투자자 보시면 T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트레저리 빌.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단기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같은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왜냐? 단기 채권이 결국은 이제 이걸 단기 채권을 찍어내야 달러가 찍히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디 갔지? 네, 대출 이자는 국채 10년물의 이자라고 했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출 이자는 장기 국채의 이자율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를 예대 마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은행의 디폴트 리스크라고 했어요. 왜냐면 은행은 단기 국채에 한마디로 예금을 받아서 단기 국채에 넣어놓잖아요. 그 다음에 대출을 해줌으로써 장기 국채에 이자율을 받아먹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다는 거는 대출 이자율이 단기 국채 이자율보다 낮아진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시 좀 적을게요. 대출 이자율이 단기 국채 이자율보다 낮다. 즉 장기 국채 이자율이 단기 국채 이자율보다 낮다. 장단기 금리 역전. 은행의 영업이익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논리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경제 위기 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조금 더 재밌게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얘기를 드렸듯이 장기 채권 이자율 그리고 장기 채권 이자율은 대출 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단기 채권 이자율 예금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자율이라는 말을 빼볼게요. 단기 채권은 예금이다. 이거 동의하시나요? 아까 지난번 얘기를 다 정확히 들으셨으면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5천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은행이 이거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거래량과 유동성이 충분한 안전자산에 넣어놓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단기채권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내 예금은 사실은
단기 채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금이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은행이 다시 단기 채권으로 넣어놓는다고요. 그래서 결국 단기 채권이라고요. 예금은. 그럼 장기 채권은 대출인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채권은 대출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채권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접근 권한이 별로 없잖아요. 심지어 경제학과 교수들도 채권을 알아서 뭐해? 라고 주장하는 바보도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격한 표현을 썼는데 너무 정말 깊게 이 분야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면 본인 입으로 주식을 하다 다 말아먹었다는 어떤 교수였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수인데도 주식을 말아먹었어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내가 그거 현상을 이해를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하여튼 그분은 채권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인은 왜 할 필요가 전혀 하나도 없어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채권 투자는 알다시피 레이 달리오의 리스크 파리티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아이고 이러고 하나? RPAR 맞나요? 아무튼 이 포트폴리오에서 항상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자재, 주식, 채권, 금. 원자재는 금을 제외한 원자재겠죠? 신흥국 주식? 이런 식으로 보유를 하면 이게 반드시 우상향한다. 이게 레이 달리오의 리스크 파리티 포트폴리오의 핵심이잖아요. 여기서 근데 채권이라는 포지션이 그럼 껴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중요한 이제 채권 투자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거를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채권을 그럼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 채권은 뭐야 대체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쉽게 정의하면 단기 채권은 내가 예금을 은행에 하면 은행이 나 대신 단기 채권을 산 거예요 이미. 그럼 내가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된 걸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출을 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장기채를 발행한 것이랑 같은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장기채를 발행해서 매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한테 매도한 거예요? 은행한테 매도한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나요? 내가 대출을 받는다라는 거는 은행이 내가 발행한 장기채권을 사줬다라는 거예요. 은행이 나의 담보물이나 신용을 보고 장기채권을 사준 것입니다. 내가 발행한. 이게 대출의 본질적이네요. 신기하죠? 그럼 이게 대체 그러면 이걸로 어떡하자라는 거야? 라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볼게요. 단기채권 예금이고 장기채권 대출이라고 말씀드렸죠. 채권 가격은 언제 오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주 명료하게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단기채권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ETF가 SHV죠. 미국 단기채권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채권 20년물, 30년물 이런 거 있잖아요. EDV, TLT 미국 장기채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아니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 스티커 되게.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하시는 분들 이거 다 아시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게 언제 오르는지 다들 아시죠? 금리 인하를 하는 장, 마구 하는 장에 이 세 개 ETF가 다 올라가죠. 이해하셨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올라가는 이익률은 SHV에 비해서 EDB, TLT가 훨씬 더 높죠. 장기채권이니까 훨씬 더 가격의 변동이 크잖아요. 이자율의 변동이 엄청 화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채권 투자를 EDB, TLT, SHV를 사야지 채권 투자를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금리 인하를 할 때
EDBTAT를 비중 축소, 신흥국, 미국 주식, 신흥국 주식 등등으로 교체, 원자재. 이게 레이달리오 오버밸류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제가 위에서 정의한 장기채권은 대출이고 단기채권은 예금이다라는 관점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 앞에 거는 완전히 동의하시죠? 금리 인하를 할 때, 폭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때 EDB, TLT, SHB 파실 거잖아요. 금리를 인하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이걸로 교체하실겠죠, 아마도? 이거는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SHV 매도, 예금 인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EDV, TLT 매도는 대출을 일으킨다. 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채권을 내가 발행한다. 은행을 상대로 그런 경제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장기채권을 매도한다 라는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다르게 얘기하면 장기 금리가 크게 떨어져서 단기 금리 이하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즉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장기 국채 매도가 좋은 포지션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대출을 일으킨다. 예금을 인출한다. 네. 그래서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아무나 산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예요. SHB, EDB, TAT를 사는 게 꼭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단기 채권을 산 것이고 당신이 대출을 받았다면 나는 은행을 상대로 나의 장기 채권을 매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금리 인하 시기에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장기 채권의 가격이 특히 높게 올라가잖아요. 장기 채권을 매도하고 단기 채권도 매도하는,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대출을 일으키고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가장 경제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금과 대출에 대하여 굉장히 원론적인 과정부터 이 공리를 통해서 어쨌든 좀 증명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 예금과 대출을 통해서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 거래를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일단 이 영상을 찍은 목적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지겨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었을 텐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